네,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솔리드웍스를 이용한 도면 작업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까지는 솔리드웍스가 이런 개념, 이런 흐름으로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시간부터는 간단한 형상을 한번 그리면서 나름대로의 모델링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모델링 작업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솔리드웍스를 실행했고요. 그리고 앞에 작업했던 거는 그냥 다 취소하고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솔리드웍스 실행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작업할 거는 새로 만들기입니까? 자, 새로운 문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우리가 작업할 부분은 파트 작업한다라고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부품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이번 시간에 작업할 부분은 제가 같이 웹 화면에도 같이 그 도면을 띄울 건데 여러분들 이 도면을 다운받아서 같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현재 화면상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이제 이 형상을 한번 같이 작업을 한다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이 형상을 작업한다 그러면 어떻게 작업할 건지에 대한 먼저 여러분들이 작업 순서를 나름대로 잘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이 형상을 가만히 잘 보시고 어떻게 작업할 건지에 대한 머릿속으로 순서를 한번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방금 보셨던 그 도면에 대한 작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큰 사각형 하나를 그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서 그죠? 첫 번째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잘라낼 거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삼각형 형상을 만들어서 얘를 갖다 붙이는 작업을 진행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제가 작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 요거를 세 번째로 봤을 때 첫 번째 그림을 그리려면은 어떻게 작업할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XY 바닥면에 사각형 그린 다음에 이 사각형을 위쪽으로 이렇게 돌출로 뽑아낼 겁니다. XY 평면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그죠? 바닥에다가 사각형 그려서 이 사각형을 위쪽으로 돌출하면은 첫 번째 그림을 완성할 수 있고요. 두 번째도 사각형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사각형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평면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평면을 지정해서 그 평면에다가 그림 그릴 건데 이제부터는 이 그림을 어디에 그림을 그릴지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드는 이 사각형은 어떤 분들은 앞쪽이죠. 이렇게 앞에다가 사각형입니까? 앞쪽에다가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수직 방향인 뒤쪽으로 잘라내도 되고요. 아니면 위입니까? 윗부분에다가 사각형입니까? 위에다가 사각형 그려가지고 윗면과 수직 방향인 아래쪽으로 돌출해서 잘라내도 되고요. 아니면 2번을 그린다 그러면 측면입니까? 측면에 사각형 그려서 측면과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잘라내도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자체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나왔다라고 일단은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림 자체가 좀 엉성하지만 이런 모양으로 그림이 나왔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그림이 나왔죠. 그래서 두 번째 사각형 작업할 때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냈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삼각형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이 삼각형을 어디에 그려서 돌출하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1번 측면의 삼각형 그립니까? 2번 앞쪽의 삼각형 그립니까? 3번 바닥에다가 삼각형 그립니까? 그렇죠. 지금은 1번이죠. 1번 면에다가 삼각형을 그려야 됩니다.
1번 면에 삼각형을 그려서 수직 방향으로 뽑아내야지 원하는 이런 그림을 얻을 수 있죠. 1번에 삼각형 그려서 뽑아내야지 원하는 삼각형 형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도면을 그릴 때, 하나의 3차원 형상을 만들 때 처음부터 그림을 바로 그리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먼저 세분화시킵니다. 이렇게 1단계 작업, 2단계 작업, 3단계 작업에서 먼저 세분화를 시키죠. 이렇게 세분화 작업을 할 때는 그림을 복잡하게 그릴 필요 없이 간단하게 여러 번 작업할 수 있게끔 먼저 세분화 시킵니다. 뭐 사각형이면 사각형, 원이면 원, 이렇게 먼저 세분화 시키고요. 세분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먼저 첫 번째 형상을 완성하고 두 번째 형상을 완성하면서 잘라내거나 갖다 붙이고 세 번째 형상을 만들면서 붙이거나 잘라내는 그러한 방법을 원하는 형상을 만들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해 나갈 겁니다. 아무튼 자, 지금 다시 도면 띄워볼까요? 아무튼 이런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이용을 해서 이제부터 한번 솔리드웍스에서 하나씩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리드웍스에서 그죠? 자, 첫 번째, 자, 1단계가 뭐였습니까? 1단계는 사용자가 평면을 클릭하고 클릭한 평면에 스케치를 실행합니다. 자, 첫 번째 형상은 사각형 기둥이니까 여기서 필요한 거는 사각형입니까? 코너 사각형에서 첫 번째 점을 여기 찍겠습니다. 첫 번째 점을 클릭, 마우스 옮겨놓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합니다. 대략적인 사각형을 하나 그렸고요. 세 번째 작업은 이 스케치에 대해서 치수를 입력할 건데 치수는 가로 50, 세로 50짜리 형상입니다. 그래서 지능형 치수를 이용을 해서 사각형에 대한 가로 길이는 실질적으로 가로는 이 선인데 우리는 이 선을 클릭하는 게 아니죠. 이 선을 만들기 위한 어디서부터 왼쪽 선부터 클릭, 어디까지 오른쪽 선까지 클릭, 숫자가 들어가기 위한 위치를 클릭을 해서 이때 가로 거리 5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고요. 이번에는 세로 거리 입력합니까? 세로 거리는 실질적으로 이 선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선을 클릭하는 게 아니고 이 선에 대해서 그죠? 첫 번째 위의 선부터 클릭, 어디까지 아래쪽에 있는 선까지 클릭, 그리고 숫자가 들어갈 위치를 클릭을 해서 이때 세로 크기 5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가로 50, 세로 50짜리 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더 이상 그릴 거 없고 더 이상 기입할 치수가 없다 그러면 스케치 종료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 환경입니다. 그런데 스케치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다시 3차원 환경으로 아이콘이 바뀐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강제적으로 스케치 탭을 클릭하고 강제적으로 피처 탭을 클릭하는 거 아닙니다. 얘네들은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수동으로 클릭했다가는 그죠? 얘네들을 수동으로 클릭하면은 사용자가 작업할 때 현재 작업하는 게 스케치 환경 작업인지 3차원 환경 작업인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동으로 얘네들 클릭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변경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3차원 작업으로 일단 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3차원 작업을 하기 위해서 휠 마우스를 꾹 누르고 화면을 지금처럼 약간 등각으로 3차원 화면으로 화면을 바꿔놓고요. 먼저 작업한 사각형에 대해서 돌출 기능으로 뽑아내겠습니다. 그래서 돌출 보스 베이스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방금 작업한 사각형이 이렇게 위쪽으로 뽑혀져 나오는 거 볼 수 있는데 이때 뽑혀져 나오는 거리값 입력할까요? 거리값은 50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돌출 보스 베이스 OK 버튼을 눌러서 첫 번째 사각형 형상을 하나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각형 형상을 지금처럼 완성했고요. 자, 두 번째 사각형 형상을 또 지금부터 작업할 건데 저는 두 번째 사각형을 앞쪽에다가 이렇게 그죠?
앞쪽 면에다가 사각형을 그려서 뒤쪽 방향으로 돌출하면서 잘라내겠습니다. 즉 그래서 앞쪽 면에다가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작업이죠. 이제 두 번째 사각형 그리기 위해서 첫 번째 사용자가 앞쪽 면을 클릭합니다. 클릭한 앞면을 기준해서 스케치 작업을 실행하고요. 자, 스케치를 실행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화면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사용자가 컨트롤 8번, 자, 키보드 컨트롤하고 8번 키를 누르면 선택한 면이 화면상에 평평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 7번 누르면 다시 컨트롤 8번입니까? 그죠? 컨트롤 8번 누르면 선택한 화면이 이렇게 화면상에 평평하게 보이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화면상에 평평하게 보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필요한 만큼만 사각형 그릴까요? 코너 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지금 만드는 사각형은 어디쯤에 그립니까? 그렇죠. 지금 만드는 사각형은 사용자가 여기쯤에다가 사각형을 그릴 거니까 이 점, 자, 여기 점을 기준해서 사각형 하나를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너 사각형에서 첫 번째 점은 이 꼭지점 클릭할게요. 첫 번째 점 꼭지점 클릭. 두 번째는 대략적으로 여기쯤에다가 클릭을 해서 사각형 하나를 대충 그렸고요. 2단계 작업인 대략적인 사각형 그렸습니다. 자, 세 번째 작업은 이 사각형에 대한 그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입력하는 거니까 지능형 치수입니까? 지능형 치수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사각형에 대한 가로 길이는 이 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이 선을 클릭하는 게 아니고 사각형에 대한 왼쪽 선부터 클릭, 사각형에 대한 오른쪽 선까지 클릭. 이때 숫자가 들어갈 위치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때 거리값 4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사각형에 대한 세로 크기를 입력할 건데 세로 크기는 실질적으로 위에 있는 선부터 클릭, 밑에 있는 선까지 클릭, 두 선에 대한 길이를 여기쯤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그때 거리값 4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가로 40, 세로 40짜리 사각형이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그림을 그린 거하고 동일하고요. 더 이상 그릴 게 없고 더 이상 입력할 치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스케치 종료를 꼭 눌러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피처 버튼 클릭하는 거 아닙니다. 스케치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피처로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합치는 돌출이 아닌 잘라내는 돌출이라 그래서 돌출 컷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그죠? 반대 방향 눌러볼까요? 앞쪽으로 반대 방향 자를 건지 뒤쪽으로 반대 방향 자를 건지 방향성을 선택할 수 있고 이때 잘라내는 깊이 값을 입력하는데 그때 깊이 값 40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얘가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르면 이만큼 앞쪽 부분에 사각형 그려서 그거만큼만 잘라낸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작업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작업은 삼각형입니까? 자, 이 삼각형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어디에 그림을 그릴지 평면을 선택하는데 여기서는 1번 안쪽 면이었죠. 그죠? 1번 안쪽 면에다가 삼각형 그려서 얘를 이 방향, 그죠? 수직 방향으로 뽑아내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는 지금처럼 이런 삼각형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평면을 선택합니다.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평면을 클릭하고요. 클릭한 평면에 스케치를 실행합니다. 자, 그래놓고 화면을 이렇게 살짝 회전해 가지고 그 그림이 잘 보이도록 두어도 되고요.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컨트롤 7번 눌러도 되는데 컨트롤 8번이죠. 컨트롤 8번 눌러도 되는데 컨트롤 8번 하게 되면은 화면이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휠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 면이 잘 보이도록 화면을 대충 돌려놓고요.
이제 필요한 만큼만 여기서는 삼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립니까? 선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는 삼각형 그릴 겁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도구 이용해서 첫 번째 이 선부터 여기 선 어딘가죠? 이 선 어딘가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도 여기 선 어딘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꼭 삼각형이니까 여기에 선을 꼭 닫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삼각형을 아래쪽에도 선을 하나 그려줘야 되고요.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선을 꼭 이렇게 끝점까지 클릭을 해서 삼각형을 꼭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어디 한 군데라도 선이 빠져 있으면은 나중에 돌출 작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삼각형 작업을 해줘야 되고요. 자, 작업을 다 했으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그림 그렸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거는 치수 기입입니까? 그래서 진행형 치수에서 첫 번째 가로 길이. 자, 가로 길이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가로 길이는 이 선인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선부터 클릭, 여기에 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이 없으니까 여기 끝점 클릭. 그래서 왼쪽 선부터 오른쪽 끝점까지에 대한 거리 값을 여기쯤에다가 입력하는데 그때 거리 30을 입력합니다. 이번엔 세로 거리입니까? 세로 거리는 이 선부터 클릭, 위에 선을 클릭해야 되는데 선이 없으니까 여기 끝점을 클릭을 해서 이때 세로 거리를 입력합니다. 3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가로 거리와 세로 거리가 이렇게 입력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삼각형을 다 그렸습니다. 자, 이게 다 작업되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릴 거 없고 더 이상 입력할 치수가 없으니까 스케치 종료. 그리고 방금 작업한 이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는 돌출 보스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현재 화살표 방향으로 수직 방향이죠. 사용자가 그렸던 스케치면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 방향으로 뽑아내는데 얼만큼 뽑을 거냐면은 20만큼만 뽑는다라 그래서 20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바디 합치기에 체크됐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첫 번째 형상이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작업으로 해서 우리는 작업을 쭉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작업을 이렇게 완성했고요. 자, 첫 번째 작업을 완성 다 하셨다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작업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작업은 지금 보고 있는 이 도면이거든요. 자, 제가 이 형상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올린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드린 자료를 가지고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형상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먼저 작업에 대한 순서를 정해야겠죠. 처음에 무엇을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거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작업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겠더라 라는 작업에 대한 순서를 먼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작업 순서 결정하시고 나름대로 그 체크가 되신 분들은 어떻게 활용한다라고 체크가 되신 분들은 먼저 한번 작업해 보시고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 자체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니까 요거 한번 파악하신 다음에 이제부터 다시 솔리드웍스 작업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새로 만들기입니까? 새 문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부터는 좀 속도를 붙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어차피 앞전에서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니까 첫 번째 파트 작업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저는 가장 먼저 어떻게 작업할 거냐면은 앞전에 했던 것처럼 먼저 사용자가 평면 지정하죠. 정면을 클릭하고 클릭한 정면에 스케치를 실행합니다. 두 번째, 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대략적인 사각형 하나를 이렇게 클릭해서 대략적인 사각형 하나를 그릴 겁니다. 세 번째,
치수를 입력할 겁니다. 지능형 치수에서 이 사각형에 대한 가로거리, 가로는 실질적으로 이 선인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왼쪽 선부터 클릭, 어디까지? 오른쪽 선까지 클릭, 치수가 들어갈 위치를 클릭을 해서 가로거리 50을 입력하고 엔터 쳤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세로거리입니까? 세로거리는 실제로 이 선인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위에 선부터 클릭, 밑에 선까지 클릭, 숫자가 들어갈 위치 클릭을 해서 세로 치수 5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고요. 자, 첫 번째 단계에서 더 이상 그릴 게 없다 그러면 스케치 종료. 더 이상 그릴 거 없고 더 이상 기입할 치수가 없다 그러면 스케치 종료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차원으로 볼 거니까 컨트롤 7번 누르면 이렇게 3차원 형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컨트롤 7번은 3차원 형상 보는 거고요. 컨트롤 8번은 평면 보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차원 작업을 할 거니까 키보드 컨트롤 7번을 같이 누르면 3차원 작업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 사각형에 대해서 우리는 돌출할까요? 돌출이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얼만큼 뽑을 건지에 대한 거리값을 줄 건데 여기서는 그때 거리값 50을 입력하고 엔터. 이게 맞다 그러면 그죠? 전체 크기 50입니까? 전체 크기 50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첫 번째 사각형에 대한 형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한 번씩 컨트롤 7번 눌러서 이렇게 등각 보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작업이 다 되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작업. 자, 저는 두 번째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두 번째 작업은 여기다가 한번 그려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형상을 이렇게 사각형 형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해서 첫 번째 형상 만들었으면 두 번째 형상은 측면에, 자, 측면 부분에 요만큼 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측면 부분에 이만큼 삼각형 그려서 수직 방향으로 잘라낼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형상을 얻을 수가 있죠. 즉 측면에, 오른쪽 측면에다가 삼각형 그려서 이 삼각형만큼만 잘라내는 게 두 번째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측면이 이 측면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첫 번째 그림을 그릴 평면, 그림을 그릴 측면을 클릭합니다. 클릭한 측면에 스케치 한다라고 선택했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스케치 환경으로 바뀌는 거 볼 수 있고요. 여기서 2D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8번을 누릅니다. 그러면 화면이 평평하게 보이는 거 볼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우리는 삼각형을 그릴 거니까 선이라는 도구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이 끝점을 클릭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쯤 클릭하죠. 자, 우리는 정확한 현재 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여기쯤에다가 선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여기쯤에 선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삼각형 그릴 거니까 이 부분에도 선을 꼭 그려야겠죠. 이렇게 끝점을 클릭을 해서 꼭 삼각형 하나를 작업해야 되고요. 자, 삼각형 작업을 대략적으로 그렸으니까 그 다음 작업은 치수 기입할 겁니다. 자, 치수 기입은 도면에 나온 것처럼, 자, 치수 기입은 도면에 나온 것처럼 이 부분의 가로 거리가 10, 이 부분의 세로 거리가 10이거든요. 이 10과 10이라는 치수를 이용을 해서 한번 치수 기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디서부터 이 모서리부터 클릭, 어디까지, 여기 점까지 클릭, 이 두 부분에 대한 거리값을 10을 입력하고 엔터. 자, 아래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선 클릭, 여기에 선이 없으니까 끝점 클릭, 선택한 모서리와 끝점까지의 거리값을 여기 입력할 건데 그때 거리값 10을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은 이렇게 삼각형 하나를 대략적으로 만들었고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냥 삼각형만 잘라낼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도 필요 없고 더 이상 입력할 치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다 했으니까 스케치 종료를 누릅니다.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강제로 피처 버튼 클릭하는 거 아닙니다.
강제로 피처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치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3차원으로 강제로 바꿔버리면 중간에 얘가 그 작업이 꼬여버려 가지고 에러가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꼭 다음 단계인 스케치 종료,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꼭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바뀌는 거 볼 수 있고요. 자, 3차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7번을 누르면 다시 화면이 등각 보기로 되죠. 컨트롤 7번은 등각 보기, 컨트롤 8번은 평면 보기였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7번은 3차원 작업할 때, 피처 작업할 때는 컨트롤 7번입니다. 자, 컨트롤 8번은 우리가 스케치 작업할 때는 컨트롤 8번이죠. 지금은 피처니까는 컨트롤 7번 누른 다음에 이 삼각형 부분을 돌출로 합치는 게 아니고 돌출로 자를 거니까 돌출 컷. 자, 돌출 컷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에 대한 화살표 방향이죠. 자, 즉 반대 방향 오른쪽으로 자를 게 아니고 반대 방향 왼쪽 자를 겁니다. 그럼 그때 거리 값은 아마 도면을 보시면 이 형상에 대한 그 깊이 값이 안 나와 있는데 깊이는 대략적으로 40 정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리도 10으로 봤을 때 깊이를 40 정도로 이렇게 치수가 그 누락되어 있으니까 누락되어 있는 치수 40으로 결정하시고 그에 따른 깊이값 40을 입력하겠습니다. 40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확인 버튼 OK 버튼을 누르면 이 부분이 40만큼만 돌출되면서 잘려져 나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이제 측면 부분입니까? 이제 이 측면 부분에 현재 표시되어 있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측면 부분에 마찬가지로 삼각형, 자,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돌출 컷하게 되면은 형상이 만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꼭 삼각형을 그릴 필요가 없거든요. 측면 부분에 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이 부분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는 또 그림을 그릴 평면 지정하죠. 그림을 그릴 평면을 클릭합니다. 클릭한 면에다가 스케치 버튼을 클릭했고요. 자, 그러면은 스케치하게 되면은 다시 스케치 환경 들어왔으니까 스케치 환경에서는 컨트롤 8번을 누릅니다. 자, 평면 보기 했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은 필요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삼각형이지만 저는 사각형 그리겠습니다. 사각형에서 첫 번째 여기 좀 클릭하고 두 번째 여기 좀 클릭해서 이렇게 사각형 하나를 그렸거든요. 자, 사각형을 그린 이유는 어차피 이 사각형은 나중에 돌출로 자를 겁니다. 자른다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이 부분 여기는 빈 공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잘라도 결과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그리는 것보다는 사각형을 그리는 게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사각형, 그죠? 삼각형을 그리는 것보다는 사각형 작업이 수월하니까 사각형을 그린 거고요. 다시 컨트롤 8번 눌러서 평면 보기 한 다음에 이제부터 치수 기입하겠습니다. 지능형 치수에서 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이 선부터 클릭, 이 선까지 클릭, 숫자가 치수가 들어갈 위치 클릭해서 이때 거리 20을 입력하고 엔터. 이번에는 세로 거리 입력합니다. 세로는 실제로 이 선인데 그죠? 이 선부터 클릭, 이 선까지 클릭, 세로 거리를 입력합니다. 세로 크기죠. 사각형에 대한 세로 크기 입력합니다. 20 입력했고요. 자, 그러면 사각형에 대한 크기는 잡혔는데 사각형의 위치가 없습니다. 위치는 어떻게? 오른쪽 선부터 클릭, 오른쪽 모서리까지 클릭, 두 선과 모서리에 대한 거리 값을 입력하는데 20을 입력했고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쪽 모서리 클릭, 아래쪽 선 클릭, 두 선에 대한 거리 값을 입력합니다. 2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사각형에 대한 크기와 위치가 생성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 이상 그릴 거 없고 더 이상 입력할 치수가 없다 그러면 스케치 종료. 자, 피처 버튼 클릭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스케치 종료 버튼 누르시고 이때 지금은 돌출로 자를 거기 때문에 돌출 컷인가요?
돌출 컷 버튼 누른 다음에 얼만큼 자를 거냐면은 현재 화살표죠. 반대 방향이 아닌 현재 화면상에 보이는 방향으로 그때 깊이값 20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OK 확인 버튼 누르면 두 번째 형상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을 쭉 했거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작업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자, 체크가 다 되었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이제 필요 없는 도면들을 좀 닫아주고요. 요것도 닫아주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세 번째 작업은 좀 더 빠른 속도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 현재 보고 있는 이 그림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을 이렇게 다시 제가 주어진 도면을 이용을 해서 세 번째 그림을 먼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고요. 이 세 번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작업 순서를 정할 건데 뭐 이렇게 볼까요? 작업 순서는 먼저 바닥에 큰 사각형 그려가지고 바닥 부분에 큰 사각형 그리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 하단 부분에 사각형 자를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왼쪽 상단 부분에 사각형 올리고 다음은 오른쪽 위에 기둥 2개 세우고 마지막으로 구멍 2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작업을 진행할 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작업 순서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큰 사각형 만들고 두 번째는 아래쪽에 사각형 잘라내고 세 번째는 윗부분 사각형 만들고 네 번째는 양쪽 기둥 세우고 마지막으로 구멍을 생성하는 작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 보면은 자, 이제 다시 솔리드웍스 실행합니다. 이렇게 웍스에서 사용자는 이제부터는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기존에 작업했던 내용들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죠? 처음에 세문서 작업하시고 파트 작업할 겁니다. 확인. 그리고 가장 먼저 저는 정면을 클릭해서 클릭한 정면에다가 스케치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만큼만 먼저 사각형 그릴까요? 여기쯤에다가 클릭해서 사각형 하나 대충 만든 다음에 이 사각형에 대해서 가로 치수와 세로 치수를 주겠습니다. 자, 가로 치수는 이 선부터 클릭, 이 선까지 클릭, 숫자가 들어갈 위치 클릭을 해서 전체 가로 길이 110을 입력하고 엔터. 이번에는 세로 치수 입력하겠습니다. 세로 치수는 위의 선부터 클릭, 밑에 선까지 클릭, 숫자가 들어갈 위치 클릭을 해서 이때 세로 치수 70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전체적으로 가로 110과 세로 70이라는 값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작업이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화면을 살짝 돌려놓고 아니면은 컨트롤 7번입니까? 자, 그런데 컨트롤 7번 누르면은 화면이 이렇게 세워지거든요. 자, 그래서 아마 처음에 우리가 작업할 때는 ZX 평면. 자, 일단 저는 한번 스케치 종료할게요. 스케치 종료한 다음에 자, 정면, 윗면, 우측면. 그럼 실질적으로 처음 작업할 때는 윗면에 대해서 작업을 해주면은 아마 컨트롤 7번, 컨트롤 8번 작업이 잘 먹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는 그대로 두고 다시 새로운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윗면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실행할 겁니다. 자, 다시 세문서 실행하시고 파트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 눌렀고요. 자, 작업을 하기 위한 평면은 윗면입니다. 윗면을 클릭을 하고 클릭한 윗면에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만큼만 사각형 그릴까요? 자, 여기서는 사각형 그릴 건데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해서 지금처럼 대략적인 사각형 그렸고 이 사각형에 대해서 진행형 치수를 입력합니다. 즉 오른쪽 선부터 클릭, 왼쪽 선까지 클릭,
이때 가로 치수를 입력할 겁니다. 110 입력하고 엔터. 이번에는 세로 치수, 위의 선부터 클릭, 밑에 선까지 클릭, 숫자가 들어갈 위치 클릭을 해서 세로 치수 70 입력하고 엔터를 하게 되면은 대략적인 스케치와 치수 기입까지 끝났고요. 작업이 다 됐으면 항상 스케치 종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3차원 작업하기 위해서 컨트롤 7번 눌렀고요. 그리고 방금 작업한 사각형에 대해서 돌출을 실행할 건데, 이때 돌출 높이를 얼마 줄 거냐면은 34만큼 주겠습니다. 34 입력하시고 엔터, 그리고 OK 버튼 누르면 첫 번째 사각형 형상이 34만큼 이렇게 생성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34냐면 도면 치수 잠깐 보시면 그죠? 전체가 50인데 저는 아래쪽 부분만 작업한다 그랬으니까 전체 50에서 16을 뺐거든요. 그래서 50에서 16을 뺀 나머지 34만큼만 돌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작업 끝났으니까 두 번째 작업은 앞에다가 사각형 그릴게요. 이렇게 앞쪽에다가 사각형 그려서 이 사각형만큼만 돌출 컷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답은 나왔네요. 어디다가 그림을 그릴 겁니까? 앞에다 그림 그린다 그래서 앞면을 클릭하고요. 클릭한 앞면에 스케치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스케치 환경으로 들어왔으니까 컨트롤 8번 눌렀고요. 여기서 필요한 만큼만 또 사각형 하나 대충 그릴게요. 어떻게? 여기쯤부터 클릭, 어디까지? 이 끝점까지입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이 끝점까지입니다. 끝점을 딱 클릭을 해서 사각형 하나를 그렸고요. 이 사각형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형 치수, 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이 선부터 클릭, 이 선까지 클릭, 숫자가 들어갈 위치 클릭을 해서 가로 길이 55 입력하고 엔터. 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이 선부터 클릭, 이 선까지 클릭, 숫자가 들어갈 위치 클릭을 해서 세로 크기 16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은 도면에서 주어진 사각형 하나를 작성했고요. 더 이상 그릴 거 없다 그러면 스케치 종료 버튼을 꼭 누릅니다. 스케치 종료 버튼 누른 다음에 얘가 피처 환경으로 바뀌었죠. 피처를 클릭한 거 아닙니다. 스케치 종료 버튼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피처 환경으로 바뀌죠. 피처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3차원 작업하기 위해서 컨트롤 7번 눌렀고요. 이제 이 부분을 잘라낼 거니까 돌출 컷. 자, 돌출 컷이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은 뒤쪽 방향으로 완전하게 뻥 뚫리는 작업이니까 이때는 그죠, 반대 방향 앞쪽으로 자를 게 아니고 반대 방향 뒤로 자를 겁니다. 그때 깊이 값을 얼마 줄 거냐면 이 사각형에 대한 폭이 70이니까 70보다만 크게 주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100. 자, 100을 입력하고 엔터 하게 되면은 이 100만큼 그죠, 원래 형상보다 더 크게 잘라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위쪽에, 자, 위에다가 사각형 그려서 그 사각형만큼만 위로 뽑아내겠습니다. 물론 앞에다가 사각형 그려도 되죠. 위에다가 사각형 그려도 되고 앞에다가 사각형 그려도 되는데 지금 그러면은 앞에 그려볼까요? 그죠? 앞쪽면. 사용자는 그림을 그릴 앞면을 클릭합니다. 클릭한 앞면에다가 스케치를 실행했고요. 스케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8번 눌렀죠.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만큼만 사각형 그릴게요. 물론 선 가지고 사각형 그려도 되는데 여기서는 사각형 기능 실행합니다. 사각형이라는 도구 이용해서 첫 번째 이 꼭지점부터 클릭, 두 번째 여기쯤 클릭합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이 질문하시죠? 나는 분명히 앞쪽 면을 클릭했기 때문에 이 클릭한 면 안에만 작업이 가능하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택한 이 앞쪽 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평면이기 때문에, 그죠? 무한평면이니까 이 평면상에다가 그림 그린다라고 주어진 거지 꼭 이 안에다가만 그림을 그린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선택한 면의 무한평면이니까
그 평면상의 그림을 그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각형 그린 다음에 다시 컨트롤 8번 눌러가지고 평면 보기 했고요. 이 상태에서 치수기 할까요? 자, 먼저 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얘부터 클릭, 얘까지 클릭, 가로 치수를 입력합니다. 가로 치수 15 입력하고 엔터. 이번에는 사각형에 대한 높이, 자, 세로 치수 입력합니다. 이 선부터 클릭, 이 선까지 클릭, 세로 치수를 입력합니다. 세로 치수 16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윗부분에 사각형 하나를 만들었고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게 없고 치수 입력할 게 없다 그러면 스케치 종료. 스케치 종료 버튼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피처로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7번 누르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은 이 사각형을 합치는 돌출이니까 돌출 보스 베이스를 실행합니다. 합치는 돌출이니까. 그리고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으로 돌출할 건데 그때 거리값을 입력합니다. 70만큼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바디 합치기 꼭 체크되어 있고요. 얘가 맞다 그러면 OK 버튼 눌러서 윗부분을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의 형상으로 합치는 작업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은 위쪽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측면에 사각형 그려도 되고 앞쪽에 그려도 되고 위에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측면에 그려볼까요? 자, 다양한 면을 가지고 윗면이든 앞면이든 측면이든 어디다 그림을 그려도 현재 상관없죠. 그래서 저는 측면에 그려볼까요? 측면을 클릭하고 클릭한 측면에다가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8번 눌러서 평면 보기 했고요. 이 상태에서 필요한 만큼만 사각형. 자, 그래서 이 끝점입니까? 여기 끝점부터 사각형 하나 대충 그렸고요. 또 여기 끝점부터 해서 사각형 하나 대충 그렸습니다. 자, 사각형 그린 다음에 이 사각형에 대해서 다음 작업 치수 기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사각형의 가로 길이 볼까요? 이 선부터 클릭, 이 선까지 클릭, 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15가 됩니다. 엔터. 세로 길이 볼까요? 세로 길이는 이 선부터 이 선까지 세로 높이는 20이 됩니다. 그러면은 왼쪽 오른쪽에 있는 선도 마찬가지죠. 위의 선부터 밑의 선까지 높이 값은 20이 됩니다. 그리고 도면을 보시면은, 자, 도면을 봤을 때 지금은 15 말고 어떻게 됩니까? 사각형과 사각형 사이 거리 값이 사이 거리가 40 나와 있으니까 이 40이라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 선부터 클릭, 어디까지 이 선까지 클릭, 이때 거리 값을 40을 입력하고 엔터를 하게 되면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죠? 제가 선택한 앞면 안에만 그리는 게 아니고 앞쪽 면이 실질적인 무한평면이니까 그 평면상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작업 다 했으니까 스케치 종료 버튼 클릭했고요. 이 상태에서 합치는 돌출일 돌출 베이스를 실행합니다. 이때 거리값을 입력할 건데 그때 거리값은 화살표 반대 방향입니까? 화살표 반대 방향에서 그때 거리값 15를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바디 합치기 체크되어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돌출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작업 볼까요? 자, 마지막 작업은 자, 이 부분에 구멍입니까? 위쪽에 구멍 두 개가 생성되죠. 자, 구멍 두 개 생성되는데 우리 앞전에 구멍 작업도 한번 해봤으니까 그거 기억 되살려 가지고 구멍 기능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구멍을 그릴 면은 윗면입니다. 윗면을 클릭하고 클릭한 윗면에다가 원을 그릴 거니까 스케치를 실행하고요. 스케치 버튼, 스케치 환경 들어갔으니까 컨트롤 8번 눌렀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는 원 그릴 겁니다. 중심점 대충 클릭, 또 다른 점을 대충 클릭해서 원 하나 대충 그렸고요. 이제 이 원에 대해서는 치수가 총 3개 들어갑니다. 치수. 어떤 치수가 들어갑니까?
원의 가로 위치, 원의 세로 위치, 원의 크기 해가지고 총 세 가지가 들어가니까 먼저 가로 위치 볼까요? 가로 위치는 왼쪽 모서리부터 클릭, 원 중심까지 클릭. 이때 가로 위치를 입력할 건데 이때 가로 위치는 35가 됩니다. 엔터. 이번에는 세로 위치입니다. 세로 위치는 밑에 모서리부터 클릭, 원 중심점까지 클릭. 이때 세로 위치를 줄 건데 세로 위치는 전체가 70이니까 절반 거리 35를 입력했고요. 다음은 원의 지름입니까? 이렇게 원 클릭하고 원에 대한 지름값 표현할 건데 자, 어떤 분들 여기서 질문하시죠. 어떤 질문을 나올 거냐면 어떤 겁니까? 자, 방금 그린 이 원의 파이. 자, 파이라는 기호가 지름 기호죠. 자, 이 원의 지름이 20입니다. 그런데 앞쪽에 2라는 부분은 뭐냐면 2라는 부분은 개수거든요. 즉 지름 20짜리 구멍이 두 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구멍이 두 개가 있거든요. 지름 20짜리 구멍이 두 개 있다 그래서 2-파이 20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치수 한번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지름 치수 20을 입력하고 엔터 하게 되면은 지름 치수 20 들어갔죠. 왼쪽에 있는 원에 대한 치수 입력 끝났으니까 오른쪽에도 똑같이 원 하나 대충 그립니다. 원 중심 클릭, 또 다른 점 클릭을 해서 원 하나 대충 그렸고요. 이 원에도 치수 3개를 입력하겠습니다. 지능형 치수. 그래서 치수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래 볼까요? 지금은 40이죠. 이 40은 구멍 중심부터 구멍 중심까지가 40입니다. 그럼 요걸 기반으로 해서 치수 입력할 건데 구멍 중심점 클릭, 여기 원 중심 클릭 해가지고 두 점의 치수를 입력합니다. 거리값 40 입력했고요. 엔터. 다음은 세로 위치. 아래쪽 모서리부터 원 중심까지 세로 위치 입력합니다. 세로 위치 35 엔터. 그리고 원의 크기. 자, 원 크기를 입력하는데 원 크기 20 입력하고 엔터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른쪽과 왼쪽에 원 두 개를 작성했죠. 자, 원 다 그렸으니까 더 이상 그릴 거 없고 더 이상 입력할 치수 없으니까 스케치 종료. 자, 강제적으로 피처 버튼 클릭하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피처로 바뀐다라고 그랬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7번 누르면 3차원 형상으로 화면을 바꿨고요. 지금은 구멍을 만들 거니까 구멍 같은 경우는 돌출 컷, 자, 잘라내는 돌출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화살표 아래쪽 방향이죠. 자, 화살표 아래쪽입니다. 반대 방향에서 위로 구멍을 자르는 게 아니고 반대 방향 아래쪽으로 구멍을 뚫을 거고요. 이때 구멍 깊이는 그죠? 이 그 왼쪽에 있는 형상, 왼쪽 형상에 구멍이 전체적으로 다 관통돼야 되기 때문에 값을 좀 크게 주겠습니다. 한 50 정도 줄까요? 50 입력하고 엔터 하게 되면은 그죠? 오른쪽 부분과 왼쪽 부분의 구멍이 전체 관통되면서 구멍이 생성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형상이 맞다 그러면 OK 버튼 클릭해서 이렇게 구멍을 생성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자, 어떤 작업했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우리가 작업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죠? 그죠? 우리가 작업했던 부분이 첫 번째 여기서 이걸 클릭할까요? 윈도우 버튼이 어디 있나요? 이걸 클릭하시면은 예, 이거 클릭하시면은 창에서 첫 번째 1번 형상을 요렇게 이게 2번입니까? 그죠? 창에서 예. 2번 형상이 2번 형상 얘죠. 첫 번째 이 형상을 먼저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창에서 두 번째 형상은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작업했냐면은 이 작업을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총 세 가지 형상에 대해서 작업했는데 아마 작업을 하다 보면은 모양만 바뀔 뿐이지 만들어주는 형상하고 흐름은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 그거를 파악하셔가지고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할 테니까 다시 한번 더 꼭 체크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